아시아나 733편 추락 사고는 목포에서 비행기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호는 구포가 부산이죠. 그래서 부산은 거의 도착해서 이제 뒤집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은 재밌는 게 뭐냐면 기관사는 올바른 대처로 앞쪽의 기차는 멀쩡했으나 그 기차가 달리다 보면 탈선 어떤 충격량이 발생해서 이게 뒤집어지면 앞은 빨리 가니까 살아요. 근데 뒤에 모든 충격량이 다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그 칸에 있었던 사람이 대부분 많이 사상자가 발생한 거예요. 네, 저 사건도 인재입니다. 되게 엄청난 인재인데 저거는 기관사는 잘못이 없었어요. 네, 좀 이따가 이제 저 얘기도 할게요. 어쨌든 지금 보면 알지만 이 중에서 이럴 수 있었던 사고 좀 더 해봤자 제 생각엔 그래요. 대한항공 888 외에는 저는 사실은 다 있으면 안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할 텐데 일단 인재 순차를 얘기할 텐데 인재 순차는 사건의 전조, 처리, 대응으로 이제 나와요. 전조가 반드시 이 전조 과정에서 나가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건 알죠? 하이니 법칙이라는 게 이거 최근에 이 모델들이 계속 발전해 오고 있어요. 대형 사건은 대체로 전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형 사건의 필요 조건으로서 작동하는 배경은 반드시 존재해요. 대형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은 존재를 하는데 중요한 전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사건의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난 이전에 전조로서의 재난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왜냐면 군에서 사고 날 때 보면은 뭐 있습니다. 그 전에 사고가 있어요. 그 사고가 되게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사고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만약 그 전조가 없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병크짓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조의 양상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전조의 양상에 대해서 이거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제 새 사건들인데 왼쪽은 뭘 것 같아요? 네, 상풍 8시, 저게 5시간 전인가? 4시간 전인가, 저게 상황이? 기둥이 밀려 내려가는. 저거 이제 좀 더 여기서 칠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게 뭔 상황이냐면 자, 오른쪽에 차들이 다니고 있는 다리는 행주대교입니다. 왼쪽은 신행주대교. 지금 행주대교 제2대교.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 다리죠, 실제로. 저게 언제냐? 92년이에요. 그리고 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했어요. 다리가 저렇게 무너졌어요, 신행주대교가. 똑같이 성수대교랑 되게 다르긴 해요. 왜냐면 성수대교는 트러스 형식이라 해서 아치를 이렇게 연달아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지지대를 이제 대놓고 여기다 철근을 해서 이렇게 트러스를 올리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트러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다른 시스템이긴 해요. 결국엔 부실공사로 무너졌습니다. 저거 무너졌을 때 그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뉴스 데스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한강 다리 다 조사해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때 뭔 얘기가 나냐면 다리 3개 빼고 다 문제 있다 얘기 나왔어요. 결국에 사고는 터졌죠. 자, 저것만 봐도 이게 사람이 이게 공사 중이어서 이게 다행이었던 거지. 내가 왜 공사 중에 다리가 무너진다.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실 참사난 것보다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이 어쨌든 저였습니다. 자, 저게 이제 그날 아침 상황인데요. 저 산풍 상황은 이게 뭐냐면 산풍은 무량판 구조라고 해요. 이렇게 큰 판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판과 이것의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버티는 거예요, 건물이. 근데 이게 뭐냐면 맨 위에다가 이제 하중을 엄청나게 줬어요. 건물들이 2층마다. 그러니까 이 판이 기둥을 뚫고 아래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저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네. 옥상입니까? 네, 옥상이에요. 이미 그때가 그날 무너질 거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때 공조장치랑 네, 위에 에어컨 공조장치랑 그다음에 여기 위에 수영장도 있었고 또 위에다 이 건물 위층이나 식당이 있었는데 여기 거의 옥상층 그거를 온돌로 깔았어요. 하지 말라는 짓만 다 했어요. 근데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사고 조사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무량판 구조라서 이 정도로 버틴 거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량판 구조가 문제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해보니까 이게 그나마 무량판이라 이걸 버틴 거지
그리고 저기서도 철근을 몇 개를 뺐고요. 들어가야 될 기둥 내려 얇아야 철근들이 되니까. 있는데 기둥 얇아. 안 무너진 게 이상한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전조들이 있어요. 경고가 없이 오는 사건이면은 저 입장에서는 같은데 그럴 수 있었는데 이 원인이 너무 아까 말했잖아요. 전조가 없으면 원인이 같아요. 자, 그래 이태원 사건도 계속 경고가 있었어요. 이 사건. 네. 계속 경고가 있었고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문제될 수 있다. 저는 근데 이태원 할로윈을 몇 번 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차도 안 막혔어요. anyway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원인이 뭐냐? 개인 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의. 아까 말했듯이 계산 안 하고 나간다고 잡고 있는 거. 계산하고 나가라고 불나가지고 지금 사람들 질식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대구 지하철 사건도 그래요. 그 미친놈이 뇌졸중 환자가 기름 뿌리고. 네, 기름 뿌리고 갔는데 물론 거기에 필요 조건이 있어요. 하필 부연제였다는 거 지하철 있는 그게. 그래서 연기를 무한히 발생시키면서 했는데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건의 처리가 사실 전반적으로 과거랑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 정치적 책임을 많이 이제 지는 구조로 사실은 갔죠. 그래서 왜냐면 성수대교나 이런 거 저 구포 사고 터졌을 때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구포 사고는 왜 났냐면요. 구포역으로 오는 길에 언덕이 하나 있었고 여기 철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 언덕이 이렇게 있고 이 언덕에서 발파 작업을 전날에 한 거예요. 아이고. 이 아래서 발파 작업을 했는데 이걸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위로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병크짓이죠. 공사하고 안 하고 근데 이렇게 터졌을 때 과거는 어땠냐면 일단 정치적 책임이 들었어요. 일단 YS의 스타일은 뭐냐면 이거 터지자마자 야 다 잘라. 그 교통부 장관이 이때 그냥 뭐가지가 정치적 책임을 먼저 지고 그 다음에 행정적 책임을 묻고 사법적 책임을 묻는데 사법적 책임을 거의 묻지 않았어요. 근데 현재는 사법적 책임부터 가죠. 그쵸? 그리고 행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지금 오히려 정치적 책임은 안 지는 방향으로 하죠. 왜냐면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특권이라 생각하는데 문제 해결의 접근성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는 좀 뒤에서 좀 자세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접근이 전반적으로 구제해요. 왜냐면 뭐냐면 이 사건이 이런 인재가 벌어지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아무도 구조하지 않아요. 자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 우리 아직도 세월호 사건 원인 몰라요. 이거 뭐냐면 여전히 맹골수도 해협이 어려워서 사고가 났다. 그런다고 배가 옆으로 기우나? 그 배가 한두 해 간 게 아닌데 오하마나부터 기어가면은 한두 해 왔다 갔다 한 게 제주 가는 인천에서 제주 가는 배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나마 접근이 나도 정책을 살짝 조정하는 정책 조정적 접근이 선호가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왜 정치적 책임이 이제 뭐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정치인들이 지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죠. 그쵸? 이 책임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 책임을 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일벌백계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뭐 사회적인 일벌백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해결은 안 되고 그리고 사건의 원인과도 약간 무관할 수 있어요. 아 이럴 수는 있어요. 삼풍처럼 아예 삼풍을 넣어서 뇌물을 받아먹었다. 정치자금을 받았다. 야 이러면 한 방에 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던 사고들이 과거 몇 건 있었고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물으면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유착 책임이고 과실 책임인지를 물을 수는 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특권이라기보다 문제 해결의 접근성 문제에서 이 사람들한테 책임 문제가 주로 가게 돼요. 네. 그리고 이걸 해결해도 사실 여전히 문제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접근성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겠다. 지금 이번처럼 경찰한테 책임을 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세월호도 우리는 해경한테 책임을 물겠다. 당연히 해경이 잘못을 한 건 맞죠. 그거는 보고 잘못한 우리는 해경이 잘못한 거 맞으니까 세월호 때도. 근데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들이 다 모여서 사실은 정책 조정적 접근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세하게 수정만 하면 이 사고가 안 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생각해보자. 이번에도 경찰병력 파견하면 이 사건이 안 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봅시다. 올해는 안 났겠죠. 다음에 N+1, N+2, N+3에서 안 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파 관리 최근에 지금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파 관리인데 전 세계에서 인파 관리 연구를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 중국이요? 아니요, 중국은 아니에요. 인도예요. 오. 인도가 이런 사고가 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한 100명씩, 30명씩 죽는 사고가. 그러고 보니까 인도에서 뭐가 있냐면 보고서가 하나 있었어요. 2006년인가 7년 나온 보고서였는데 쭉 봤는데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딱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 있는 행위자, 경찰, 의료진, 정부 각각 다 나눠서 매뉴얼로. 네. 그래서 애들은 뭐냐면 종교적 변이죠. 왜냐면 인도에서 사람이 몰렸다면 결국 종교적 변이거든요. 그다음에 세일하다가 사람들이 앞서나가는 거. 예, 그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뭔 얘기냐면 이제 보통 불날 때 앞서나가는 게 많잖아요. 사람들 빠져나오다가.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죠. 패닉. 그래서 얘들은 뭐냐 패닉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사고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사고는 사실은 패닉은 아니에요. 패닉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없는데도 이만큼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문제였던 거죠. 사실. 왜냐면 현장에 있던 사람도 생각보다 냉정하게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책 조정적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잘했으면 사고 안 났다는 생각이 생각보다 되게 문제 있는 사고냐면 그 하나를 잘해도 다른 사고가 터지면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정책 조정적 접근을 하면 이제 이런 게 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 옛날엔 이랬어요. 옛날엔 이랬어요, 정말. 근데 사실 이번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좀 혼란이 좀 있었죠, 사실은. 자, 왼쪽은 제 기억이 맞으면 왼쪽이 삼풍, 오른쪽 위가 성수대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가 괌 비행기 추락 사고예요. 보면 알지만 참 옛날엔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러진 않잖아요. 일부러 사생활 보호나 이런 것 때문도 있고 하면서 세월호 때도 사실 이런 게 좀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없어졌죠. 사실 유가족들이 불편하다, 어디로 간지 모른다 하는 문제들이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하면서 리서치를 하면서 여러 개를 봤어요. 여러 개를 봤는데 좀 참혹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국이 발전했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퇴보하고 있진 않다. 일보 전진하고 있다. 너무 아까 말했지? 정책 조정으로 일보 전진해서 그렇지. 자, 아까 말한 서해 회류 침몰 사고 있잖아요. 그날 뉴스데스크 다시 보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갑자기 생방송으로 방송하면서 애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배에서 빠져가지고 배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시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걸 꺼내는 걸 수중 촬영을 해요. 모자이크 하나 없이. 시신이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들려가지고 나옵니다. 9시 뉴스 첫 번째 뉴스가 그런 뉴스가 나와요. 영상으로. 강하다. 보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냐? 여성 시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들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뭔 일이 터졌냐? 목포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죠. 이때 이 사건 이후로 다시 하는데 여자분이 이제 생존에 계셨어요. 부상자로. 근데 생존에 있는데 여자분이 헬기로 해서 이렇게 들잖아요. 들어서 했는데 딱 넘어서 치마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만 해도 간단한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지금의 상식으로는 맞는 게 하나 없는 행동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렇게 바뀌고 지금 이제 저거마저 안 나오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럼에도 전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사건의 처리 과정도 이런 어떻게 보면 전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전진해 있지 않다라는 그 회의로는 저는 그 뉴스를 못 깨달았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야, 우리가 이런 사회였지. 정말 90년대 우리 무지막지했었지. 그렇습니다.